2월 4일 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정말 영하 거의 10도 이하로 떨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추울수록 건강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전국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제동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5차 변론 이 기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증언은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황당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의혹 사건 1심에서 이 송철호와 황운하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었죠. 근데 오늘 2심이 열렸는데요.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5년 1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한 게 2020년 1월 달입니다. 5년 1개월 만에 또 1심에서 끝난 다음에 1년 3개월 만에 나온 그런 판결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가 14명에 대한 선고를 내는 대부분 다 무죄로 석방을 했습니다. 특히 이 직접적인 의심은 가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특히 이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특히 청와대라는 최고의 국가 공권력이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전 이 청와대 비서관들이 다 나섰던 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1심에서는 결국 유죄를 선고했었는데 2심에서는 전혀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죄 취지의 사유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 부족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도 또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증거의 효력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 근데 부족하다라는 게 참 애매한 말 아닙니까?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판결이 특히 이 사건은 정말 오랫동안 저희들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해드렸고 또 그동안 많은 인사들이 관련이 돼 있었죠. 특히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황운하 같은 경우는 직접 당사자이면서 1심 선고를 받고도 이 당을 탈당을 해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로도 당선이 됐고 하여튼 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다는 거. 그럼 1심 판사는 바보란 이야기입니까? 글쎄요. 예? 예. 저는 정말 이런 판결을 하니까 자꾸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것인데 아니 본인도 그런 의심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놔놓고 네. 직접 증거가 없다? 무슨 그러면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의심이 들고 증거만 다 인멸하면 그냥 다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글쎄요. 그리고 그 유창훈이 그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시켰을 때 그 결정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참 기가 막힙니다. 법원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이 불신을 많이 쌓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인데요. 대법원에서 정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정말 저희도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25% 인상하겠다라고 했다가 직접적인 전화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달 유예를 했습니다. 멕시코도 한 달 유예를 하고 캐나다도 한 달 유예하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빵 때려 놔놓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서 뭔가 이득을 얻어내는. 그러니까 지금 펜탄이라고 이제 불법 이민 이거를 좀 단속을 강화하겠다. 아마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유예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사재기가 나고 난리 났습니다. 아주. 자, 그런데 미국은 중국하고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대해서 10% 추가하는 현재 30%인데요.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10% 추가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도 미국산 석탄, 천연가스 15%도 수입 관세를 아주 정면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중국에서는 구글 반독점 위반 조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정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됐네요. 네,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승자 없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트럼프의 의도대로 상대편 나라를 제압할 가능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캐나다, 멕시코도 지금 같이 보복 조치 바로 대응하고 있는 걸 봐도 알고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지적했듯이 뭐 굉장히 그 끔찍한 네. 결과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이 미중 싸움에 우리가 새우등 터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회장이 일단 무죄가 됐고요. 오늘 아마 샘 울트먼 챗GPT 창업자하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하고 오늘 지금 아마 삼성 본관에서 면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회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발빠르게 움직임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 일부 언론들이 이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제 이 기소 말입니다. 이거를 마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했다 이런 기사를 썼었는데 네. 이거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아, 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에 좌천이 돼서 법무연수원에 가 있었어요. 법무연에 가 있을 때고 당시에 기소는요 이복현 지금 금감원장과 네. 함께 그 당시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아마 직무가 정지가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초기에는 수사에 관여했지만 이 기소에는 전혀 한동훈 전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명확히 해두겠습니다. 아마 일부 언론에 마치 한동훈 전 대표가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돼서 뭐 일부에서 수정을 한 것 같은데요.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이복현 금감원장 이 당시에 주도해서 결국은 기소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10대 3으로 우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복현 원장이 고집을 해서 결국은 당시에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수사입니다. 건데 참 그 팩트 체크도 왜 안 하고 그런 기사를 함부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있습니다. 국정원 차장인가요? 출신이죠. 네. 이 사람이 어제 그 수첩이 하나 기자들한테 포착이 됐는데 이 수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노르웨이에 지난달 30일 날 마감날 해서 추천장을 보냈다. 바로 이런 지금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1월 30일 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이 이재명 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아마 공유하면서 박선원 의원이 이걸 아마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문재인 때 북미 회담하고 뭐 이런 성과를 토대로 해서 네.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아니 근데 지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다 지금 이 추방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한국인들 15만 명도 대상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지금 무역 전쟁하고 있으면서 온갖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이런데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을 추천했다. 아니 그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뭐 급회전 한다고 그러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한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하면은 약간 또 가짜 뉴스, 그다음에 또 그 좀 헤이트 스피치라고 그래갖고 또 특정 인종이라든가 외국인들을 좀 혐오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요. 그 불법 이민 금지를 넘어서 좀 반인격적인 그런 언행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하고 노벨 평화상은 무슨 이미지상으로도 전혀 뭐 연결되는 게 없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돈 거 아니냐.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갈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뭐 이런 건데 노벨상 추천이 무슨 코미디인가. 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이 박선원이라는 의원은요 예전에 꽤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당시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는데 1심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1심이라는 사건을 당시 김순규 국정원장이 당시 북한과 연계된
이런 1심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중단을 시키고 누구죠? 김승규 국정원장. 김승규 국정원장을 사퇴시켜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당시 1심의 수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때 박선원 의원이 1심회와 관련 썰이 많이 나왔어요. 아, 1심회라는 게 그 북한 그 고정간첩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이클 장. 마이클 장하고 뭐 등등해서 당시 아주 파문을 일으켰던 특히 당시 청와대 내에 노무현 대통령 내에 이런 청와대 내 간첩이 있다라는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그래서 꽤 이제 그 의문에 쌓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걸 가지고 이제 노벨 평화상을 추천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내 공화당 인사들조차 비웃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에서 이제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별도로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요 삼청동에 사무실이 있다고 그래요. 한 수명 정도 되는 직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처에서 이 이재명 민주당이 예산을요 다 깎아버렸습니다. 네. 이 직원들 임금을 빼놔놓고 이 운영비 3억 3천만 원을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사무실을 운영을 못하고 있답니다. 지금 사무실에 거의 뜨거운 물이나 청소가 안 된대요. 청소하는 비용도 없어서 직원들이 자기 집에서 쓰레기 봉투 갖고 와서 쓰레기 치우고 난방이 안 된답니다. 일단. 예? 그리고 임대료를 못 주고 있대요. 그래서 곧 아마 이 단전단수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직원들 딱 인건비만 해주고 3억 3천만 원 이 운영비를 다 잘라버렸으니까요. 자, 이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직원들이 옆에 건물에 화장실을 갖다가 쓰고 보일러도 못 틀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바로 이 민주당이 했던 예산 횡포, 예산을 갖다 운영비를 확 잘라버려서 그러니까 인사검증 기능이 지금 완전히 스탑이 돼버렸습니다. 저 보시면 3억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예. 이거를 전부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벌이죠? 아무리 그렇지만 정부의 중요한 기구에 지금 이 운영을 지금 뭐 경찰하고 검찰 운영비도 지금 다 잘랐지 않습니까? 예? 전 뭐 예산 테러네요. 예산 테러.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 부처에 이런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 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경찰들, 검찰들도요, 진짜 저녁 먹을 비용이 없대요. 특경비, 특활비 전부 다 제로로 다 잘라놔서 이 밥을 못 먹는다고 그럽니다. 예? 정말 이런 짓거리 해놔놓고 무슨 실용주의 지금 운운하고 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삭감으로 결국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라는 거에 딱 아주 그런 증거가 바로 이 지금 인사검증단 바로 이 사례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저 직원들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저렇게 지금 뭐 화장실도 지금 옆 건물로 가고 있고 참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지금 이 5차 심리. 근데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증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주장에서 상당히 상반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일단 아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이진우나 여인영 같은 경우는 아마 답변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을 좀 한번 좀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요즘 행보가 꽤 활발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 두 분을 아마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활동들 좀 소개해 드리고요. 김문수 장관이 오늘 이 비상계엄 내가 있었으면 바로 막았다. 그리고 나 대선 출마 안 한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본심인가 어떤 전략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